이권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자, 빛의 굴절과 렌즈. 앞부분은 빛의 반사를 배운 거고, 반사 법칙은 이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반사된다 그런 거였는데, 굴절은 투명한 물체로 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에서 물로 가는데, 이거를 이제 서로 매질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 공기라는 매질이랑 물이라는 매질이 있는데 서로 매질이 달라요. 그 빛이 어느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할 때 그 물질의 경계면에서 꺾이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물론 사실은 반사도 돼요. 이 물 표면에서 이렇게 반사도 되는 거 있어. 반사도 되는 거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우리는 굴절, 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 빛을 보는 겁니다. 물 속으로 진행해서 들어가는 빛을. 그래서 이제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이게 들어가는 빛을 입사광선이라고 하고, 입사광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때 꺾이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직진했으면 이렇게 갔어야지.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꺾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굴절광선이라고 해요. 굴절광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계면이랑 수직인 법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해요. 여기를 입사각이라고 해요. 여기가 입사각이 아니야. 여기가 입사각이야.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 그 다음에 굴절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해요. 근데 입사각과 굴절각이 다르죠? 반사에서는 같았었는데 굴절에서는 달라. 이게 달라야지 꺾이는 거거든. 사실 달라야지. 아무튼 이제 요거를 법선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굴절광선, 여기 입사광선, 여기 입사각, 요거 굴절각이라고 해. 자, 근데 왜 굴절이 일어나냐? 굴절이 일어나는 까닭. 굴절이 일어나는 까닭은 각 물질에서 빛의 속력이 달라요. 원래 진공 중에서는 30만 킬로미터인데 1초에, 근데 공기에서는 그거보다는 약간 느린데 뭐 거의 비슷하고, 물로 들어가면서 속력이 느려집니다. 물로 들어가면서 속력이 느려져. 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좀 잘 들어봐. 얘가 빛이 원래 있잖아.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동하면서 가요. 이렇게 빛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진동하면서 가는데, 요게 경계면에 닿았을 때 물은 속력이, 이 진행하는 속력이 느려. 공기에서는 빨라. 잘 봐. 얘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느리고 여기는 빠른 거예요.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가는데 여기는 많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 조금 갈 때 많이 가잖아. 그럼 이렇게 속력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경계면에서 이렇게 굴러와. 이렇게 굴러오는데 여기는 느려. 여기는 빨라. 얘 조금 갈 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여요. 속력차가 나면 꺾입니다. 경계면에서 속력차가 나면 꺾여. 굴절 현상이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쪽으로 꺾이느냐면 느린 쪽으로 꺾인다라는 거예요. 굴절이 써놔요. 빛은 경계면에서 느린 쪽으로 꺾인다. 느린 쪽으로 꺾인다. 어느 쪽이 느린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왔어. 원래는 그냥 냅두면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느린 쪽이 물이 느리다고 했어요. 물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 물이 느린 이쪽이 물이잖아요. 이쪽이. 이 진행 방향에 지금 오른쪽에 물이잖아요. 그래서 느린 쪽으로 꺾여요. 느린 쪽으로. 느린 쪽으로 꺾인다. 자, 그래서 요런 일도 벌어지는데 요런 거 조금 이따 해보자. 그러니까 얘가 물 컵 안에 동전이 있어요. 동전이. 그래서 물을 붓기 전에는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눈이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빛이 오는데 안 보여요. 예. 근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냐면 물을 더 이렇게. 근데 잘 봐요.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지만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는 잎사각이 굴절각보다 더 크게 꺾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요렇게 나가던 빛이 꺾여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동전이 여기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에서 공기로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공기로. 빛이 나오다가 꺾여. 빛이 나오다가 꺾여서 동전이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가? 그럼 다리도 있잖아. 다리도 이렇게 뭐 시냇가야. 그럼 이제 바닥이 보일 거 아니에요. 바닥에 있는 빛이 나오다가 꺾여 이렇게.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바닥이 어디에서 보이냐면 이렇게 얕게 보여요. 얕게. 그래서 얕은 줄 알았는데 들어가면 깊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도 짧아져 보이고, 그 바닥도 얕아 보이고, 요런 것도 다 굴절 현상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수면에서 꺾여, 이렇게 수면에서 이렇게 꺾이는 걸 보입니다. 이렇게 요런 것도 굴절이고. 요런 건 이제 볼록 렌즈처럼 되는 건데, 이 지금 뒤편에 고양이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엄청 크게 보이는 거죠, 지금. 요런 것도 굴절이고. 아지랑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뭐, 물가가 아니야, 물가가 아닌데, 바닥에 비쳐가지고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지랑이라고 해요. 아지랑이라고도 하고, 신기루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흐물흐물 보이는 것도 아지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굴절이야, 굴절. 빛이 오다가 꺾여서. 렌즈 보기 전에 렌즈는 조금만 있다 하고요. 요거는 저번 주에 했고. 자, 굴절이 일어나는데 렌즈도 좀 어렵거든요. 쉬운 거부터 좀 해야겠다. 쉬운 게 없네. 할 게 없네. 쉬운 게 없네요. 쉬운 게 없네. 근데 아지랑이랑 신기루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보자. 그러면은 진짜 세계 고양이에 나는 맞네. 오늘 세계 고양이에 나는 맞네요. 이거 뭐야 이거 아닌데. 신기루 이런 거밖에 없어. 신기루. 이런 거밖에 없네. 사람만 짠뜩 나오네. 신기루. 뭐 이제 배가 좀 떠 보이죠? 네, 배가 떠 보이네요. 네, 오, 배가 너무 확실하게 떠 보이네. 네. 이런 것도 신기루였던 예고요. 네. 배가 저렇게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네. 또 없나?
뭐 이런 것도 신기루의 일종이긴 해. 이것도 요 밑에 뭐가 보이잖아, 그죠? 자, 근데 왜 저렇게 보이냐면 일단 여기는 되게 뜨거운 곳이야. 그래서 이 바닥 표면 근처가 뜨거워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위쪽은 더 차가운 공기가 있는 거야. 근데 뜨거운 공기는 공기가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빛의 속력이 빨라요. 여기가 빠른 거야. 여기가 빛의 속력이 빠릅니다. 차가운 공기는 공기가 좀 빽빽하게 있어가지고요. 빛에 나가는데 좀 느려요. 느려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지? 느린 쪽으로 휜다고 했죠. 느린 쪽으로. 그럼 빛이 있잖아요. 빛이 여기에 있는 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다. 나무에 있는 빛이 요렇게 가다가 위쪽이 느린 거고 아래쪽이 빠른 거기 때문에 느린 쪽으로 휘고 하다 보면 요렇게 빛이 와. 그러니까 여기 뭐 나무가 있다 칩시다. 여기 있는 나무가 빛이 이렇게 휘어서 우리 눈에는 이렇게 와요. 이렇게. 그러면 바닥 쪽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빛이 휘어서 아래에서 우리 눈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이 여기서 온 줄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신기루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이 젖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요런 거는 이 배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거는 바다잖아요. 아까는 사막이었고 바다에서는 아래쪽 공기가 더 차가워요. 위에 쪽 공기가 좀 더 따뜻하고 그러면 아래쪽이 느려요. 위에가 빨라요. 그럼 이렇게 가던 빛이 느린 쪽으로 자꾸 조금씩 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온 줄 알아요. 빛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 눈은 직진해서 오는 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온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바다 같은 데서는 이제 배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섬이 통째로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배가 이렇게 지금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섬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상하게 이게 뭔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도 신기루다. 근데 아즈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건 신기루인 거고 아즈랑이는 이게 그 흐물흐물하게 보이는 거 아즈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되게 달궈지고 이런 상태잖아. 그러면 얘가 흐물흐물하게 보여. 이게 빛이 오면서 공기에서 이제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그런 아즈랑이 같은 게 현상이 있습니다. 렌즈를 해야 되네. 자, 그다음에 이제 렌즈. 렌즈도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건데 렌즈는 그 거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빛이 지나가는데 굴절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근데 렌즈는 크게 이제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가 있는데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가 있는데요. 자, 봐봐. 그릴 때가 있나? 여기 있다 그래야겠다. 오목 렌즈는 가운데가 오목한 렌즈예요. 네. 자, 오목 렌즈는 그래서 빛이 나란하게 이렇게 나란하게 갑니다. 나란하게 가. 세 개만 그리자. 좀 어려운데 잘 봐요. 이 경계면에서 이 공기와 유리에서의 속력이 다른 거예요. 빛의 속력이. 유리에서가 더 느려. 이렇게 입사했을 때 여기에 일단 법선이라고 하는 걸 그리려면 요게 공면이기 때문에 접선이라고 하는 걸 하나 그려야 돼. 접선을 그리고 수직으로 법선을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잘 봐. 빠른 데서 지금 느린 데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전에 봐봐. 빠른 데서 느린 데로 들어갈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어때요? 굴절각이 작아요? 커요? 작죠? 굴절각 작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입사각은 이만큼이고 굴절각은 더 작으려면 위쪽으로, 잘 못 그렸다. 굴절각이 작으려면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위쪽으로 휘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올 때 접선을 하나 긋고 법선을 하나 그려요. 근데 여기서 나올 때는 느린 데서 빠른 데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때는 굴절각, 여기가 입사각이거든요. 굴절각이 더 커져요. 느린 데서 빠른 데로 나올 때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접선 하나 긋고 법선 하나 걷는데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져야 돼. 그럼 굴절각이 더 커지게 이렇게 휘는 거야.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지게. 어렵죠? 어려운데 원리는 이렇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건데, 쉽게 설명하자면 두꺼운 쪽으로 휘는 거야. 두꺼운 쪽. 두꺼운 쪽. 이렇게 갔어. 그럼 여기가 두꺼워, 여기 위가 두꺼워, 아래가 두꺼워? 아래가 두껍죠. 아래쪽으로 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렌즈에서는 이렇게 써놔요. 빛이 두꺼운 쪽으로 휜다. 두꺼운 쪽으로 휜다. 자, 그래서 가운데로 들어온 애는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가운데로 들어온 애는. 그래서 오목렌즈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빛이 퍼져요. 퍼져. 그렇죠? 퍼지죠? 오목렌즈는 빛이 퍼트리는 성질이 있어요. 오목렌즈는 가운데가 얇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두꺼운 렌즈인데, 자, 오목렌즈는 굴절이 돼서 어떻게 된다? 넓게 퍼진다. 빛이 퍼져. 오목렌즈 퍼져. 오목렌즈 퍼져요. 근데 볼록렌즈는 어떻게 되냐면, 볼록렌즈도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렌즈인데 나란하게 빛이 와요. 이렇게 나란하게 빛이 와서 가운데로 들어온 애는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일로 들어온 애가 어디가 두꺼워? 가운데가 두꺼워? 가장자리가 두꺼워? 가운데요. 두꺼운 쪽으로 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두꺼운 쪽으로 휩니다. 그러니까 볼록렌즈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점으로 어떻게 돼? 모인다. 볼록렌즈는 모이는 거고 오목렌즈는 퍼뜨리는 거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목렌즈는 빛을 퍼뜨렸어. 근데 거울 중에서는 누가 빛을 퍼뜨렸는지 기억나? 오목거울하고 볼록거울 중에 누가 빛을 퍼뜨렸는지 기억나요? 볼록거울이에요. 볼록거울. 이게 오목렌즈랑 볼록거울이랑 비슷해. 볼록거울이 빛을 퍼뜨렸어요. 이렇게 와가지고요, 빛이 이렇게 퍼졌어요. 이렇게. 기억나? 볼록거울? 그래서 볼록거울은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항상 작고 똑바로 보였어. 작고 똑바로. 오목렌즈도 어떻게 되냐면 항상 작고 똑바로 보여. 작고 똑바로. 그러니까 이 안경이 거의 다 오목렌즈거든요. 오목렌즈. 오목렌즈는 이렇게 보나 뭐 가까이 있는 거보나 멀리 있는 거나 항상 작고 똑바로 보여요. 오목렌즈는 작고 똑바로 보인다. 근데 볼록렌즈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저거나 볼록렌즈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오목 거울하고 비슷해. 오목 거울하고. 오목 거울은 빛을 모아줬었어요. 빛을. 오목 거울 빛 모아줬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빛 모아줬어요. 이렇게. 자, 오목 거울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크고 똑바로 보여. 가까이서 보면. 볼록 렌즈도 가까울 때는 어떻게 돼? 크고 똑바로. 근데 멀어지다가 보면은 상이 뒤집혀요. 그러다가 아주 멀리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보여? 자꾸 거꾸로. 자꾸 거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여기 있었구나.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는 빛이 이제 진행하는 게 다른데, 오목 렌즈는 바깥쪽이 더 두껍잖아요. 그래서 빛이 가서 원래는 이 두 군데서 쉬는 건데 그냥 가운데서 쉬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원래는 여기서 쉬고 여기서 한번 쉬고 그래야 돼. 두 번 해야 돼. 아무튼 이렇게 와서 빛이 퍼지게 하는 게 오목 렌즈. 오목 렌즈. 근데 이거를 좀 연장을 해봐. 이렇게 봐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점점점. 그러면은 요 한 점에서 퍼진 것처럼 퍼져요. 여기를 초점이라고 해요. 초점. 요 한 점에서 퍼지는 것처럼 퍼집니다.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린다. 빛을 퍼뜨리게 하는 뭐 안개등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너희들이 운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안개등, 이제 빛을 퍼뜨리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갈릴레이 망원경이라고 해서, 망원경이 뭐 크게는 이제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이 있고, 굴절 망원경 중에 갈릴레이식 망원경이 있고 케플러식 망원경이 있는데, 갈릴레이식 망원경은 저반 렌즈로 오목 렌즈를 사용해요. 오목 렌즈. 이거 우리 그 아인슈타인 이런 거 할 때 한 적 있습니다. 오목 렌즈 사용합니다. 갈릴레이식 망원경은. 그 다음에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거나, 근데 이거보다는, 이거는 조금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이제 뭐 안경이라고 해서 이제 근시경 있어요. 근시경. 근시경에 주로 오목 렌즈를 써요. 근시경에.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거나 물체를 확대하는 데 사용한다. 모으죠. 이렇게 모으죠. 근데 케플러 망원경은 둘 다 볼록 렌즈를 써. 둘 다. 이 대물 렌즈랑 저반 렌즈 둘 다 볼록 렌즈를 씁니다. 현미경도 볼록 렌즈를 써요. 그래서 보통은 망원경은 볼록 렌즈를 쓴다 이렇게 알고는 있지. 근데 갈릴레이식 망원경의 저반 렌즈에서만 오목 렌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볼록 렌즈를 쓰지. 대물 렌즈, 대물 렌즈, 요거 저반 렌즈 다 뭐예요? 다 전부 다? 세 개 다? 볼록 렌즈야. 그 다음에 이제 원시와 근시를 교정할 때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시는 어떤 게 근시냐면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는 게 근시예요.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는 게. 네, 그러면 이제 먼 곳은 잘 안 보여요. 근시인 사람은 먼 곳이 잘 안 보입니다. 선생님도 근시인데 안경 벗고 책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잘 안 보여. 근시인 사람은 오목 렌즈로 시력을 교정합니다. 원시인 사람들은 이게 멀리 있는 게 잘 보인다 이런 거야. 멀리 있는 게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잘 안 보여요. 볼록 렌즈는 원시를 교정해요. 원시를. 어떻게 교정하는지는 조금만 뒤에 있다 할게. 자, 근데 이제 밑에 안경 보면은 잘 보시면은 요 왼쪽에 있는 거는 글씨가 좀 작게 보이는데 오른쪽은 좀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쵸?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볼록 렌즈고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오목 렌즈야. 물론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이렇게 둘 다 한꺼번에 끼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지. 자, 빛이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하고,
오목렌즈는 빛의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보입니다. 작고 똑바로 선상이 보이고, 볼록렌즈는 물체를 가까이 있으면은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 근데 멀어지면, 볼록렌즈 멀어지면은 작고 거꾸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이제 전반사라고 하는 건데, 뭐 여기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나을 것 같네. 이거는 지금은. 지난번에 이제 거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작도를 해본 건데, 여기 봐봐요. 여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하는 게 좋습니다. 122쪽. 오목렌즈부터 할게요. 밑에 있는 오목렌즈. 자, 물체에서 이 꼭대기에서 나온 빛이, 나란하게 간 빛이, 오목렌즈는 빛을 어떻게 한다고? 퍼뜨린다라고 했죠? 근데 막 퍼지는 건 아니고 하나의 초점에서 퍼지듯이 퍼져요. 이해 가시죠? 아까 했지? 근데 이 가운데를 통과할 때는 이게 그 굴절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운데로 통과하는 거는 여기서 휘고 여기서 똑같이 휘어가지고 그런 거긴 한데, 하여튼 가운데는 직진을 해. 그럼 이 두 빛이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죠. 안 만나면 연장선상에서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왔다라고 우리 눈이 인식을 해요. 빛이. 그럼 얘보다 얘가 작고 똑바로 선상 맞지? 맞아, 그치? 근데 이거는 가까이 있을 때. 그럼 요 상태였는데, 좀 멀리, 초점보다 멀리, 더 멀리 해도 똑같은데, 더 멀리 할게, 그냥. 더 멀리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간 빛은 초점에서 나오듯이 퍼지고, 잘 봐. 여기에 있던 빛이 가운데로 가는 거야,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이거 하겠죠? 이 둘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안 만나면 얘가 직진해서 온 곳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찌됐건 렌즈에서 가까울 때나 멀리 있을 때나 둘 다 어떻게 됐어? 물체보다 작고 똑바로 선상이 된 거예요. 이해가 이거? 가까이서 보나 멀리서 보나 둘 다 작고 똑바로 선상이 보이는 거죠? 오목렌즈는 그렇다. 볼록렌즈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볼록렌즈는 일단은 멀리 있을 때부터 하자. 멀리 있을 때. 자, 멀리 있을 때 나란하게 간 빛이 초점을 지나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이거? 볼록렌즈 초점으로 모인다라고 했는데, 근데 가운데로 통과한 빛은 요쪽 굴절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똑같은 크기로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튼 직진을 해. 그럼 여기서 만나지, 여기서. 그러면 이제 빛이 여기로 모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 위에서 출발한 빛이 여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뒤집혔고 이거보다는 조금 작지, 그쵸?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작고 거꾸로. 알겠어요? 근데 이게 가까이 오다 보면은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이제 두 개만 할 거야. 요거랑 멀리 있을 때, 그 다음에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여기 있습니다. 물체가. 잠깐만 있으세요. 자, 요게 요렇게 지나가. 나란하게 간 빛은 어떻게 돼? 초점을 지나가, 초점. 응? 근데 가운데로 간 빛은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직진. 둘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안 만나면 연장선상에서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한 빛이 여기서 오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커졌지. 그쵸? 네. 커지고 똑바로 선상이 보이죠? 볼록렌즈는 가까이 있는 거는 크고 똑바로 보인다.
이따 렌즈 갖다 줄 테니까 좀 이제 관찰을 해볼 건데, 일단은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9번부터 하면 되죠? 네, 9번부터. 문제 어려울 거예요. 15번까지 일단 9번부터 15번까지. 자, 9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꺾여서 보이는 이유는 굴절 때문에 그렇고, 굴절 때문에. 그래서 뭐 고르면 되죠. 자, 빛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진행할 때 수면에서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5번 고르면 되네. 그 다음에 요거는 오목렌즈 역할하는 거. 오목렌즈 가운데가 홀쭉하잖아. 요거는 가운데가 둥글잖아요. 가운데가 볼록하잖아요. 요거는 볼록렌즈 역할하는 거야. 꽃병 가는 오목렌즈와 역할이 비슷하다. 맞고요. 꽃병 나는 볼록 거울이라고 써졌네. 틀렸네. 볼록렌즈라고 돼 있어야 되지. 자, 과일에서 반사된 빛이 물이 든 꽃병에서 반사되는 게 아니라 꽃병에서는 굴절. 과일에서 반사된 빛은 맞아요. 과일이 광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일에서 반사된 빛이 나오다가 꽃병에서 굴절되어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11번. 자,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굴절 현상을 이용하는 거고, 볼록 렌즈는 가운데가 가장자리보다 두꺼운 렌즈 맞고요. 나란하게 진행하던 빛은 오목 렌즈에서 반사되는 게 아니죠. 예, 굴절되어서 퍼지는 거고, 오목 렌즈로 가까이 있는 글자를 보면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거 맞고요. 나란하게 진행하던 빛은 볼록 렌즈에서 굴절되어 렌즈 뒤에 한 점에 모인다. 맞죠? 예, 한 점에 모입니다. 볼록 렌즈는 3번 답이고요. 가는 작고 거꾸로 보이는 경우는 볼록 렌즈야. 볼록 렌즈. 네, 작고 똑바로 보죠. 작고 똑바로. 이거는 오목 렌즈고. 옳은 거 이거 틀렸고. 자, 근시 교정용 안경은 오목 렌즈 쓰는 거예요. 이거 나고요. 가 렌즈로 가까이 있는 인형을 보면 인형보다 크고는 맞는데 거꾸로가 아니에요. 크고 거꾸로가 아니라 크고 똑바로. 나 렌즈로 나란하게 진행하던 빛이 들어오면 굴절한 후 렌즈 점 뒤에 한 점에서 모인다가 아니라 이게 퍼지죠. 나렌즈에서 인형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인형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5번 답이네. 5번이 답이고요. 13번에 지금 크고 바로 선상이래. 그렇게 되려면 이거 뭐야? 볼록 렌즈인데 볼록 렌즈로 볼 수 없는 상의 모습은 작고 똑바로는 오목 렌즈만 보이는 거야. 오목 렌즈. 작고 똑바로 오목 렌즈에서만 나오는 거야. 나머지는 위치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작고 똑바로는 오목 렌즈에서만 나옵니다. 자, 잘 봐요. 이게 볼록 렌즈가 아까 전에 나란하게 간 빛을 모아준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란하게 간 빛을 모아줘요. 볼록 렌즈가. 근데 거꾸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출발했잖아. 여기서 퍼지던 빛을 앞쪽으로 나란하게 진행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볼록 렌즈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갈까? 이거? 그냥 냅뒀으면 퍼질 애들이지. 근데 이게 나름 모아준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반사하는 건데 반사잖아요. 그러면은 오목 거울이 아니라 볼록 거울이 있어요. 볼록 거울. 볼록 거울이 있어야지 빛이 반사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는 볼록 렌즈이고 A는 오목 렌즈가 아니라 볼록 렌즈이고요. 얘는 볼록 거울. 볼록 거울. 이해가 이거? 볼록 거울에서 빛을 퍼뜨리거든요. 4번 답이고. B를 이용한 볼록 거울이네. 볼록 거울. 볼록 거울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완 거울이라고 해서 볼록 거울을 매달아 놓으면 사각이 줄어들어요. 안 보이는 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물건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이렇게 관찰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3번, 4번 옆에 이제 실력 강화 문제 3번, 4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 또 어려운데 3번, 4번 해보십시오. 이게 일단은 원시랑 근시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아셔야 돼요. 일단 문제에 가까운 곳이 잘 보이지만 써있죠? 이건 근시라는 거예요. 근시. 근시는 왜 생기냐면 니네가 너무 휴대폰도 가까이 보고 책도 너무 가까이 보잖아? 원래 가까이 있는 거를 보려면은요 이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지고 가까운 곳 볼 때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거든요. 니네가 자꾸 가까운 것만 보는 거야. 자꾸 그러다 보면 수정체가 두꺼워져 있어. 먼 곳을 봐야 되는데 수정체가 얇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너무 많이 꺾이는 거야. 이게 수정체가 두꺼워서 너무 많이 꺾여. 원래는 망막에 상이 맺혀야 되는데 망막 앞쪽에 상이 맺히는 거야. 이해가? 그런 게 근시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을 이 맺히는 곳을 뒤쪽으로 보내야 돼. 그럼 잘 봐, 선생님 잘 봐. 그러면은 오목 렌즈를 끼면 빛을 어떻게 한다고? 빛을 퍼뜨린다고. 이렇게 퍼뜨린다고. 미리 퍼뜨려. 미리. 그 퍼뜨리면은 얘네가 뒤에 상이 맺혀요. 이렇게. 그래서 근시는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야 되고, 근데 오목 렌즈가 지금 2번, 4번 있잖아? 그 빛을 퍼뜨리는 애 있지, 퍼뜨리는 애. 얘가 답인 거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진짜로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말라고. 그러면은 눈이 나빠진다니까? 근데 계속 휴대폰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시는 어느 때 원시가 되냐면 원시는 이제 이게 늙으시면 원시가 많이 되는데 선생님들 지금 늙다 보니까 이제 막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가까이 있는 걸 보려면 두꺼워져야 돼요. 수정체가. 근데 근육이 여기 눈에 있는 근육이 잘 말을 안 들어. 늙으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쪼여져야 되는데 이게 두꺼워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두꺼워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뒤쪽에 상이 맺혀요. 그러면 볼록 렌즈를 끼면 볼록 렌즈는 빛을 어떻게 해줘요? 원래 빛을 모아주죠. 이렇게 모아주면은 앞에다가 상이 맺히게 될 수가 있어서 원시 교정할 때는 볼록 렌즈를 교정을 하는 겁니다. 근시 교정할 때는 오목 렌즈를 교정을 하고. 자, 근데 지금 4번 빛을 모아줬잖아요. 그 무슨 렌즈겠어요, 이거? 볼록 렌즈죠, 볼록 렌즈. 볼록 렌즈로 봤을 때, 자, 뭐부터 써야 되죠? 가까운 곳에는 어떻게 보여? 기역처럼 보이지? A에는 기역 쓰면 되고, 멀리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보여요? 작고 뒤집혀 보이죠, 디귿. 기역 디귿. 답은 2번.
작고 거꾸로는 볼록 렌즈입니다. 작고 똑바로는 오목 렌즈고. 자, 서술형은 조금만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 서술형을 볼게요. 서술형을 보면서 좀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나 아니면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아직 6번까지 했어요 우리? 6번부터 해야 돼. 6번부터 해야 돼? 그럼 조금 해봅시다 그러면은. 6, 7, 8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써보세요. 6, 7, 8. 이게 지금 크고 똑바로자. 크고 똑바로. 크고 똑바로 보이는 거는 볼록 렌즈밖에 없습니다. 볼록 렌즈고요. 점점 멀게 할 때 렌즈의 향의 모습의 변화를 써라. 처음에는 이제 가까울 때는 크고 바로 선상이 보이고 멀어지면 작고 거꾸로 된 상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7번. 자, 가는 지금 작게 보여. 여기 뭐 글자는 잘 구분이 안 가면 요 테두리 있지, 테두리 보여요. 테두리 작게 보이죠? 근데 나는 크게 보여. 크고 똑바로. 그래서 가는, 자, 이용하는 렌즈의 종류. 가는 오목 렌즈고요. 나는 볼록 렌즈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스러우라고 되는데, 가는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이고요. 나에서는 크고 바로 선상이 보이는 거예요. 오목 렌즈를 뭐 어떻게 하던 크고 똑바로는 안 나와요. 오목 렌즈는 항상 작고 똑바로고, 볼록 렌즈는 가까우면은 크고 똑바로, 멀리 있으면은 작고 거꾸로. 자, 아까 설명했는데 이 학생이 먼 곳을 봐야 되는데 사실 수정체가 얇아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림은 나와 같이 교정용 안경에 이용한 렌즈의 종류를 쓰시고, 그러면은 빛을 퍼뜨린 거, 이제 퍼진 거 보여? 퍼진 거? 이렇게 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오목 렌즈를 써야 되는 거죠? 위와 같은 눈이 나타나는 눈의 이상을 가까운 곳의 물체를 볼 때와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근시는 이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망막에 상이 맺히거든요. 맺히지만 먼 곳을 볼 때는 상이 망막의 앞에
맺혀서 잘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